오디오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망의 집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디오 드라마 도전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주변에서는 늘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했죠. 30살 친구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도연, 누구나 아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죠. 키 크고 잘생긴 외모는 물론이고 온화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커피 한 잔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빠르게 그리고 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오는 꽃다발, 깜짝 이벤트들, 그리고 저만을 위한 따뜻한 미소. 1년 후 우리는 결혼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4년, 정말 행복한 4년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무대 위에 올려진 경매품이었다. 샹들리에 불빛, 검은 드레스에 갇힌 채 남자들의 시선에 노출되었다. 잠 부딪히는 소리, 끈적한 웃음, 향수 냄새가 뒤엉킨 공기. 모든 게 나를 둘러싼 족쇄 같았다. 남자들의 눈빛은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어깨 위로 스치는 손, 팔을 따라 내려오는 시선, 의자 아래로 기어오르는 그림자 같은 압박. 나는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움직이는 순간 더 큰 모욕이 덮쳐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치욕스러운 건 남편 도연의 눈빛이었다. 와인잔 너머로 내 입술과 어깨, 움츠리는 떨림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 장면을 즐겼다. 내 두려움, 내 원망, 내 무력함이 그의 피를 데우는 마약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다. 내 나이 30, 도연을 만났다. 잘 차려입은 젊은 CEO.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했고 나에게는 매혹적인 남자였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을 옆에서 평생 지켜주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사랑이라고 믿었다. 결혼식 날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 있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 반짝이는 축배, 환호, 축복. 그때는 몰랐다. 그 빛이 언젠간 내게 감옥의 불빛이 될 줄은. 처음 몇 년은 달콤했다. 명품 가방, 고급 아파트, 해외여행. 모두가 부러워했다. 그러나 화려한 표장은 곧 벗겨졌다. 도연은 내 웃음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내 떨림, 내 수치심, 내 두려움을 사랑했다. 그의 집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처음엔 나를 감시하듯 바라보다가 곧 손님들 앞에서도 내 치욕을 즐겼다. 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시품이었다. 오늘 밤처럼 파티장 정중앙에 세워진 채 남자들의 농담이 오갔다. 도연 씨,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자리는 서연 씨가 있어야 완벽하지요.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도연은 잔을 들고 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던지는 신호였다. 나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내 삶은 화려한 감옥이었고 내 몸은 남편의 쾌락을 위해 거래되는 전리품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낯선 시선이 스쳤다. 그의 눈빛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다. 탐욕도 조롱도 없었다.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를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나는 알 수 없었다. 왜 그 낯선 눈빛이 내 가슴을 흔드는지. 하지만 분명하게 느꼈다. 그 눈빛 하나로 나는 잠시 경매대 위 인형이 아니었다. 나는 한 명의 여자였다. 그날 이후 나는 금지된 줄 알면서도 본능처럼 그 눈빛을 찾았다. 그리고 원했다. 다시, 다시 보고 싶었다. 파티는 끝나도 나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자 도연은 남은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봤다. 그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다. 짧은 고갯짓,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 잠시 후 그 남자는 도연의 손짓에 이끌려 서재 문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을 삼켰다. 오늘 밤 나의 상대가 정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서재 문이 닫히자 도연은 책상 위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빨간 불빛이 켜지고 카메라의 눈이 우리를 겨눴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내 치욕을, 내 몸부림을 영원히 되새기기 위해서. 남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술에 젖은 숨결, 무거운 손길이 내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나는 두세 걸음 물러섰지만 도연의 시선이 등을 찔렀다. 거부는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그와 몸을 맞대야 했다. 원치 않는 숨결이 목선을 타고 흘렀고 낯선 손길이 나를 휘감았다. 나의 떨림은 거부의 신호였지만 도연의 눈빛 속에서 쾌락의 증거였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선택된 것에 환호하는 듯했다. 부잣집 사모님을 맛보는 흥분에 온몸이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고 숨결은 뜨거워졌다. 나를 가운데 두고 두 남자의 욕망이 동시에 불타올랐다. 한 사람은 나를 직접 더럽히며 다른 한 사람은 그 치욕을 관람하며 나는 두 겹의 욕망에 포위된 채 도망칠 길이 없었다. 도연은 와인잔을 흔들며 그 광경을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입술 끝이 올라갔고 눈빛은 흥분으로 번쩍였다. 내게는 치욕이었지만 그에게는 궁극의 목적이었다.
원치 않는 몸의 결합. 그것이야말로 도연이 기다린 절정이었다. 와인잔 속 붉은 물결은 그의 흥분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나는 서재 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다. 몸은 낯선 열기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반복되는 파티를 거듭할수록 나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나는 도연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병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은 결국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지옥 속에서도 나는 자꾸 떠올랐다. 복도 끝에서 스쳐간 민규의 눈빛이. 또다시 같은 밤, 상들리의 불빛 아래 나는 웃음을 가장해야 했다. 잔들이 부딪히며 퍼지는 소리, 남자들의 거친 웃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도연의 눈빛이 번쩍이며 나를 지켜봤다. 그러나 그날 공기 속에 다른 흐름이 스며 있었다. 도연이 와인잔을 들어 옆에 남자를 가리켰다. 세련된 슈트, 젊은 기운, 민규였다. 오늘은 이 친구가 함께하지. 내 아내를 잘 부탁해. 그 말은 곧 명령이자 선언이었다. 오늘 밤 내 상대는 민규라는 것. 그 순간 피가 얼어붙었다. 그도 이미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파티의 법칙을 알고 있는 걸까? 도연이 마련한 이 잔혹한 무대, 내가 어떤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지 다 알면서 태연이 자리에 앉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역시 잔인한 공모자일 뿐이다. 의심만으로도 내 수치는 끝없이 깊어져 갔다. 그러나 민규의 시선이 닿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흔들렸다. 그 눈빛은 달랐다. 값비싼 전리품을 차지한 환희도 도연의 기대에 만족시키려는 아첨도 없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연민이 있었다. 마치 내 고통을 알아차린 듯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울림.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도 나를 모른 채 욕망에 들떠 있을 거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그 눈빛에서 이상한 위안을 잃고 있었다. 수치와 연민이 같은 순간에 스며든 기묘한 밤. 그날 이후 나는 본능적으로 그 눈빛을 찾기 시작했다. 민규가 서연 옆에 앉으며 테이블 아래 손끝이 스치듯 닿는다. 서연의 심장은 격렬히 요동친다. 지옥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연민이라는 이름의 그녀를 꿈꾸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난 뒤 늘 반복되던 의식이 시작됐다. 도연은 마음에 든 남자를 서재로 불러들였고 녹화 버튼을 누르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오늘 그 남자는 민규였다. 서재는 무겁게 잠겨 있었다. 책장 뒤 카메라의 불빛이 깜빡이며 모든 치욕을 기록했다. 자, 이제 내 차례다. 망설일 필요는 없어. 즐기면 돼. 그 말에 나의 심장은 조여왔다. 또다시 원치 않는 몸의 결합. 남편의 쾌락을 위해 짓밟히는 또 하나의 밤. 민규가 다가온다. 그의 손길이 어깨에 닿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곧 뜻밖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흔들렸다. 욕망이 아니라 연민이었다. 다른 남자들의 뜨거운 숨결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나를 삼키려는 탐욕이 없었다. 오히려 내 고통을 읽어내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도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와인을 기울이며 내 떨림을 쾌락의 증거로 삼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나의 치욕에만 번뜩였다. 민규는 마치 연극처럼 겉으로는 내 몸을 가까이 대며 카메라가 원하는 장면을 흉내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내 떨림을 감춰주듯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지옥의 방 안에서조차 나를 삼키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민규가 아주 가까이 다가와 내 귀에 속삭였다. 도연의 비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숨이 멎는 듯 내 시선이 그의 눈을 붙잡았다. 붉은 카메라 불빛이 여전히 깜빡였지만 서재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파티가 끝난 서재는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벽에 박힌 카메라 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숨을 죽이며 책장을 정리했다. 그때 손끝에 작은 이질감이 닿았다. 책장 밑부분이 살짝 밀리며 드러난 비밀 서랍. 서연은 주저하다가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두툼한 봉투, 계좌 내역, 장부, 차명으로 된 주식 문서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숫자와 이름들, 익숙한 회사의 도장이 가득 박혀 있었다. 그제 알았다. 이때까지 그가 누린 사치와 화려한 파티는 모두 회사 돈으로 꾸며졌던 것이었다. 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다가왔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서류를 품에 안았다. 민규가 서재에 들어섰다. 놀람도 당혹도 아닌 차분한 얼굴이었다. 놀라지 마세요. 전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제가 찾던 문서입니다. 당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규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도연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서류만 가지면 되죠. 서연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규가 한 걸음 다가와 낮게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먼저 발견하셨군요. 이제 선택은 당신 차례입니다. 계속 이 집에서 그들의 쇼와 치욕을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도연이 쌓아올린 위선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그 말은 명령도 협박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기회였다. 내 손끝에는 수치와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동시에 스며들고 있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가까워졌다. 서연, 거기 있나? 민규가 낮게 속삭였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마음이 정해지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그의 손끝이 서연의 손에 명함을 지어 주었다. 서류를 원래 자리로 밀어 넣는 순간 문이 열렸다. 도연의 서늘한 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시선이 책장을 스치듯
머물다가 이내 서연에게 꽂혔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 하지만 도연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여기 있었군. 의심을 거두고 와인잔을 내려놓는 남편.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손안의 명암만은 더 세게 쥐고 있었다. 마치 나를 지키는 마지막 무기를 잡듯이. 그날 밤 나는 명암을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데도 내 손 안에 남아있는 건 다른 남자의 체온이었다. 걸면 무너지고 걸지 않으면 영원히 갇힌다. 아무것도 아닌 핸드폰 번호 하나가 내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도연은 신문을 펼쳐들고 당연하다는 듯 차를 내오라고 했다. 식탁 옆에는 가정부가 서 있었지만 도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렇다. 집에는 가정부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시중은 언제나 내가 들어야 했다. 도연은 자신의 시중은 모두 내가 하기를 명령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보다 못한 존재였다. 쇼핑을 하는 척하며 사람들 틈에서 번호를 눌렀다. 짧은 연결임 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 씨군요. 어떻게 제 번호를 당신이 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연락드리겠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도연은 또 술자리 핑계로 집을 나갔다. 집은 고요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규였다. 이제 나가세요. 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차량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불빛이 희미한 한쪽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무표정한 기사가 고개를 숙였다. 차 문이 열리자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더는 이 집의 인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차에 오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고 또 다른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규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 들어오자마자 문이 닫히고 엔진이 조용히 울렸다. 민규는 말없이 두툼한 파일을 건넸다. 안에는 도연의 또 다른 얼굴, 더 큰 범죄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파일 속 첫 장에 적힌 낯익은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는다. 차안 어둠 속에서 파일을 펼쳐든 서연. 페이지마다 낯익은 회사 이름과 출처 모를 이체내역, 그리고 차명 주식 기록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그러다 한 줄, 한 이름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그 이름, 아버지였다. 내가 세상 누구보다 존경했던 사람. 기업의 대표로 수십 년을 버텨온 나의 자부심. 결혼 4년 만에 모든 걸 잃고 무너져 내린 이유가 여기 이 종이 위에 있었다.
서연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민규는 창밖의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낮게 입을 열었다. 보셨죠? 그가 어떻게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렸는지. 주식거래, 비자금, 압박, 조작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그 빈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서연은 숨을 삼키듯 말을 잇지 못했다. 민규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무너지자 그때부터 당신을 노골적으로 옭아매기 시작했죠.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결혼 초 도연은 완벽한 남편이었다. 겉으로는 따뜻했고 정중했다. 아버지의 회사 문제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쓰러진 뒤부터 그의 웃음 속에 서서히 독이 스며들었다. 대화는 명령으로, 배려는 통제로, 그리고 결국 욕망이 칼날로 변했다. 서연은 파일을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페이지 한 장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서연 씨, 당신은 피해자인 동시에 증인입니다. 당신이 가진 이 문서가 그의 세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차는 집 앞에 멈췄다. 민규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곧 큰 파티가 열릴 겁니다. 그날이 시작입니다. 소연은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다. 멀어져 가는 차 불빛을 바라보며 손 안의 파일을 꼭 움켜쥐었다. 나는 그 불씨를 손에 움켜쥐었다. 뜨겁게, 아프게. 그러나 절대로 놓지 않았다. 오늘의 파티는 특별했다. 평소처럼 여운과 향락으로 가득한 밤이 아니었다. 오늘은 KS 건설의 새로운 프로젝트 런칭 쇼케이스, 주주, 해외 투자자, 기자들까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오늘은 달랐다. 그의 쾌락이 아닌 그의 제국을 뽐내기 위한 무대. 그래서 우리는 계획했다. 이 무대를 그의 종말의 무대로 만들자고. 도연이 단상에 올라 부드럽게 웃었다. 여러분, KS 건설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하시죠.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건축 조감도와 그래프가 떠올랐다. 박수, 플래시, 환호.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계좌 거래 내역, 차명 장부, 횡령 기록, 그리고 도연의 서명, 민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이 윤도현이 숨겨온 진짜 장부입니다. 주주와 투자자들의 돈은 파티와 향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을 무너뜨린 건 바로 그의 조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술렁임이 번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고 달려들었다. 도연이 소리쳤다. 꺼! 당장 꺼버려! 그러나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은밀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서재에 있는 모습, 그리고 도연의 지시하는 목소리. 호라는 숨조차 멎는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곧 터져 나오는
웅성거림과 분노. 서연은 단상에 올랐다. 이 장면은 제가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였지만 그는 저를 경매품처럼 내던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용기 내어 그를 고발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해외 최대 투자사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대표, 우리는 당신에게 5억 달러 이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기와 범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투자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호란이 충격으로 뒤흔들렸다. 뭐라고? 위약금?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른 투자자들도 연이어 일어섰다. 우리도 자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윤도현 대표님, 사실입니까? 내연, 횡령, 계약 파기, 전부 사실입니까? 도현은 절규했다. 모두 조작이야. 음모라고. 그러나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보았다. 그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얼굴을. 권력자의 얼굴이 아니라 추락하는 사기꾼의 얼굴을. 그날 이후 기사들이 쏟아졌다. 윤도현, 해외 투자사 위약금 1조 청구, 투자자 대거 이탈, KS건설 주가 폭락, 아내 폭로 영상, CEO의 추악한 민낯. 언론은 멈추지 않았다. 신뢰는 산산이 깨졌고 제국은 붕괴했다. 서연과 민규는 다시 말했다. 민규가 말했다. 서연 씨가 용기 내어준 덕분입니다. 이제 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나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졌고, 선택을 가졌고, 마침내 자유를 가졌다.